유시민 작가가 정성호 장관에 분노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하나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반명 후보의 신천지 당원 가입 동원 의혹? 반명? 반명 있잖아. 신천지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반명 후보 접근 정황. 윤석열 당선될 때도 갑자기 한 10만 명 들어갔나? 이런 설이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도 마지막 경선 일정에서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많이 이상했지. 많이 이상했어 그때 움직였었죠. 냄새가 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동정표로 보기엔 너무 말이 안 여기 돼.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렇지. 그리고 저걸 준비해서 3차 선거. 저걸 내세우면서 봐라 62.37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이 앞에 의해서 이겼겠냐 이거 나 인정 못한다. 그래서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경선 인간이 아니라 짐승인데 벌금 10만 원이 전부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생존자는 6명뿐입니다. 동상 이것을 철거하라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위안부 노인들 철거하라 그랬나? 어이가 없네 개새끼. 흉물이라 조롱하는가 하면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 씨에 내려진 처벌은 경범죄 위반 벌금 10만 원 수준. 말뚝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 적었고 자신의 블로그엔 매춘부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며 자랑하듯 영상도 올렸습니다. 남성 무리가 소녀상을 조롱하듯 침을 뱉고 기괴한 자세로 엉덩이를 흔들며 일본어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자 나눔의 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고 할머니들의 용서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처벌은 고작 벌금 10만 원뿐이었습니다. 아주 세금이 살살 녹네. 녹아? 근데 전국에 세금을 써야 되지 왜 구미 세금을 한 일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비중을 두고서 많다 적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우스울 이야기예요. 33제곱미터 이 부지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구미시장들은 경쟁적으로 박 전 대통령 기념시설을 늘려왔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관련 시설에 쓴 돈만 약 1,200억 원입니다. 무궁화 동산 등에 77억 원, 동상 건립에 17억 원을 썼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한가 싶었지만 기념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이 테마공원에는 907억 원을 썼습니다. 고만고만한 기념 공간이 늘면서 이제 뭐 하는 곳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로나 새마을운동 그런 거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그건 공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에 연연해서 그냥 강아지들 산책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 못 가게 막아놔서 네, 강아지는 좋아하고. 그래도 강아지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크크크. 4천억으로 뻥튀기 된 캄보디아의 검은 돈? 목걸이 돌려달라. 만약에 저렇게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 관계 때문에 캄보디아 ODA가 늘어났으면 이 ODA가 거기 멈춰 있거나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는 틀어진 것 같은데 EDCF 차관 한도가 오히려 더블로 증가합니다. 더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에 2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1위가 돼요. 와. 갑자기. 와. 관계는 틀어졌는데 그러면 틀어진 이유가 뭐지? 그렇게 된 이후에 예산은 왜 더 크게 늘어났지? 이상하죠. 저는 그 둘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제 내피셜입니다. 네. 저는 김건희 실가가 통일교가 말하는 사업을 듣고 그거 괜찮은데? 야 우리가 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통일교를 잘라내고 자신들이 직접 하려고 한 게 아닐까? 김건희 실가가 부를 축적할 때 반복해서 써먹은 수법이 자신들이 잘 모르는 분야의 동업자와 동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동업자를 감옥에 보내요. 대통령이 아닐 때도 반복해서 했는데 이제는 권력의 정점 대통령 권한을 가졌는데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 김건희 실가가 꿀꺽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제 내피셜을 돌려봅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냐고. 쇼츠 그만 찍어.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제 발언도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참 저는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이가 없네. 발언 내용이 아니에요. 부적절한 표현을 할 때는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을 이렇게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았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발언권을 안 쇼츠 그만 찍어!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냐고? 퇴장 조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퇴거에 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다시 폭언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이렇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려는 이유일 것 같은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오로지 반공이야. 민주당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자 그랬어. 먼저 가장 반대했던 게 한나라. 만 18세로 낮추자고 또 논의를 했어요. 그때 또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쟤네들은 한결같이 어떤 논리를 펴냐면 교실까지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맨 아래. 그러니까 교실의 정치와 우려.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 청년층이 다 진보인데 학생들 다 좌파로 만들 일이 있냐. 지금 그래도 청년층에서 극우와 보수화 현상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든 선거 연령 낮춰서 조금이라도 표 더 받아먹으려고 반공산주의 이거 지금 넣겠다고 새 강령에 이것도 지금 속이 뻔해요. 이렇게 보면. 왜냐면 지금 인스타 스레드 가면 청년들이 다 반공하면서 인스타 스레드를 그렇게 글을 올리고 퍼나르고 하고 있어요. 오로지 반공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그거 이용해서 새 강령에 반공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표 때문에 선거 연령 하향하고 우리 새 강령에 너네들이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반공 넣겠다. 계속해서 얘가 주구장창 영수회담 하자 그런 것도 이번에 이거 논의하려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오로지 반공이야. 민주당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자 그랬어. 먼저 가장 반대했던 게 한나라. 만 18세로 낮추자고 또 논의를 했어요. 그때 또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쟤네들은 한결같이 어떤 논리를 펴냐면 교실까지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맨 아래. 그러니까 교실의 정치와 우려.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 청년층이 다 진보인데 학생들 다 좌파로 만들 일이 있냐. 지금 그래도 청년층에서 극우와 보수화 현상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든 선거 연령 낮춰서 조금이라도 표 더 받아먹으려고 반공산주의 이거 지금 넣겠다고 새 강령에 이것도 지금 속이 뻔해요. 이렇게 보면. 왜냐면 지금 인스타 스레드 가면 청년들이 다 반공하면서 인스타 스레드를 그렇게 글을 올리고 퍼나르고 하고 있어요. 오로지 반공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그거 이용해서 새 강령에 반공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표 때문에 선거 연령 하향하고 우리 새 강령에 너네들이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반공 넣겠다. 계속해서 얘가 주구장창 영수회담 하자 그런 것도 이번에 이거 논의하려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하면 또 어디서 막 씹을 거예요. 야 돈이 남아도냐, 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뭐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임금 격차. 이 대통령이 말하는 해결책은?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정규직, 또 거기에 또 비정규직. 거기 또 여자, 남자 또 나누고. 한 40%밖에 못 받는다고.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월급이 적다.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달라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예요. 정부에서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해요.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부 공공부문만이라도 이제 할 건데 이거 하면 또 어디서 막 씹을 거예요. 야 돈이 남아도냐, 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십시오. 사건 현장을 물청소 해버리는 경찰? 정치 저관여층인 우리 권하나한테 물어보면은 물청소 이런 거 다 모른대요. 그렇죠. 자기가 뉴스를 통해 본 것은 헬기 타고 별거 아닌데 헬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갔다. 사실 그 헬기 기사만 많이 나왔어요. 이것만 알지 우리는 사람들이 다 물청소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청소 못 봤대요. 물청소 장면을 500만 명이 봤다 하더라도 국민의 4,800만 명은 그거 그렇죠.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이 와이셔츠 기 때문에 이게
그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접혀-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인데 이 와이셔츠 옛날 드레스 셔츠 안에 플라스틱 보강제가 있습니다. 빳빳하게 만드는. 빳빳한 거 그거. 플라스틱 보강제가 부러져 있었어요. 아. 그 보강제 덕분에 예, 치명상을 피하고 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야 진짜 와. 지금은 대부분 종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플라스틱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옛날 이런 터틀넥을 입거나 목도리 감아놓고 연습했잖아요. 이런 거 입고 있었으면 바로 뚫렸네. 정말 큰일 날 그러면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정도를 뚫을 수 있는 힘으로 찔렀어요 보면 영상도. 근데 거기에 플라스틱이 있었구나. 네. 그게 부러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2.5cm 정도에서 예, 들어가다 만 거예요. 와. 한준호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 리더십을 회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당시 대표님과 최고위원으로서 1년 넘게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듣고 토론하고 이걸 어떤 날은 4시간 5시간도 하고요. 그게 다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또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 구조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들도 불러서 또 의견을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통합을 이뤄내시고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당을 먼저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당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당이 대통령을 도와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사우나가 부러웠던 국힘 부산 북구청장인데 이 양반 과거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청사내에 개인용 쑥뜸방을 만들어 몰래 사용해오다 발각됐습니다. 살아있네. 2층 복도 끝 15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방입니다. 침대와 좌욕기, 온열기는 물론 환기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난해 8월 개인 치료 목적으로 만든 쑥뜸방인데 잠금 장치로 수입을 통제해 이 공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환기 시설이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쑥뜸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수개월째 청사 안에서 영문 모를 쑥뜸 냄새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일과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후나 점심시간에 하는 거라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오 청장은 2년 전에 발달장애인 관련 이야기를 하다 죄가 있다면 안 나와야 하는데 왜 뭐였지? 나왔냐는 발언을 오태원 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인석의 과거 판결이 충격적인데 예전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엘리트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는 피고인들한테 봐주기 판결을 많이 했어요. 의대생이 강남 한복판 빌딩에서 본인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잔혹했냐면 여자친구의 목 부위를 10여 차례 왼쪽을 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른쪽을 또 수차례 가운데 눈과 코를 또 상하게 합니다. 당시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어요. 사형을. 워낙 잔혹하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근데 우인성 부장판사가 1심 판사였는데 징역 26년을 내렸습니다. 와, 대폭 깎았네.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나중에 그때도 이랬던 것 같아. 판결문에 없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 의대생에 대해서 이 의대생이 보니까 2018년에 수능 만점자 전국 수석을 한 친구예요. 근데 그리고 연대 의대생이었고 근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얘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판결문에 선고할 때.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방송에 나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현대차 노조를 향해 일침을 가하는데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제 어느 노동조합이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아틀라스의 해외 공장 도입을 언급하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기관 그다음에 기계가 도입됐을 때 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뺀다고 기계 구수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죠.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현장에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어요. 한때 온 동네에 주산 학원이 쫙 늘려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1원이요, 2원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주산 상상을 하면서 막 숫자 1548 곱하기 2는 얼마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전자계산기로 다 대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원이 싹 사라져 버렸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리고 온 동네가 컴퓨터 학원이 쫙 들어왔어요. 전부 다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막.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PC방으로 다 바꿔버려. 근데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저는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학습하고, 또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피할 수 없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어차피 올 세상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놔야죠. 조금씩이라도.
김건희 1년 8월 선고한 우인성의 숨겨진 판결의 비밀? 그럼 우인성이 김건희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판결 내리고 저 새끼가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다른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을 것이다.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여론조사를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만 유죄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다 윤석열의 대선 후보 때와 엮여 있는 일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엮여 있는 문제라서 당선 무효가 되면 한 집단은 무너집니다. 400억을 토해내야 돼. 맞아. 그렇지. 그럼 우인성이 김건희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기득권인 국민의힘을 지키려고 이 판결을 낸 것이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손실났다 그랬죠? 김건희 최은순에서 22억 처먹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예요. 당선 무효입니다. 그렇지. 맞아. 당선 무효되면 선거 비용 보전받았던 거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 그래서 이걸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P&L 여론조사 이것도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홍준표랑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윤석열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높게 나가게 해달라. 그렇지. 이걸 유죄로 판단하면 조작 쓴 겁니다. 당선 무효예요. 당선 무효되면 선거 비용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좀 큰 게 있다. 맞네. 기득권인 국민의힘을 살려야 되겠다. 38년 2년도 단칼에 이낙연 조문을 안 간 진짜 이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현재로선 조문 계획이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이 전 총리와 이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투톱으로 활동하는 등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길 잘했다. 나에게 큰 도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전 총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지원하며 서운함을 드러냈고 김문수 후보를 처음 만났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과 거리가 멀어진 바 있습니다. 38년 질긴 악연으로 꼽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희대는 김건희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나?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윤호개인인가? 재판부가 이제 언론에 배포하기 위한 설명 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일 거예요. 고민을 위해서 많이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이거 모르겠습니까? 사법부에서 핵심 수뇌부들은 그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려를 했겠죠. 야 이렇게 판결이 됐을 때 이거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윤호개인인가? 사전에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선 이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줬을 때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요. 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했다면 그 양심은 썩은 양심이죠. 종합특검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데 공범이 아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무죄라고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이 무죄입니까? 김건희의 녹취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은순이 주식을 팝니다. 32초 만에 딸이 삽니다. 이게 통정매매 아닙니까? 무죄라고요? 김건희 면죄부 판결 국민의 이름으로 종합특검에서 왜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 다시 바로 잡아 나가야 진행시켜. 국힘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나야 된다는 장희찬? 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이해운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야당 의원한테 전화 한 통만 해서 물어봤어도 그 사람 그 국회에서 유명하다 저희가 말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랬다면 저희가 이해운 후보자보다 더 좋은 사람 추천했을 거다. 그래요. 제가 직구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분을 3, 3번, 4번, 5번 공천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그 기득권 공천 저 다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도 혼나야죠. 재판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성재인데 이제 와서 억울해?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는 이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한 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 국민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 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국힘 김기현의 법꾸라지 기소를 받아들인 내란 특검인데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관저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8시간 넘게 관저 앞에 진을 쳤고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지난해 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시 법적 시비를 피하려면 뒷짐을 져 몸싸움을 하지 말고 욕도에선 안 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방해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공유한 법기술을 특검이 그대로 용인해준 꼴이 된 겁니다. 국힘 지지율 박살내는 엑스맨이 있다고? 법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8일 동안 이어진 장동혁 대표 단식의 성과로 보수 결집을 꼽았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기록해 작년 8월 이후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제갈 공명도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술.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용현 변호인, 재판부에 거친 발언이 터져나오는데 법정에서 벌벌벌 기었다는 거예요.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뭐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 더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모의라며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김용현이라는 이름 무려 145번 등장합니다. 다급해진 듯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진관의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얻은 게 뭡니까?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으로 바로잡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그런 투쟁입니다. 이진관 재판장과 백대현 재판장을 사이코패스에 빗대는 등 막말은 계속됐습니다.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이진관 판사가 이번엔 박성재를 심판하는데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참석자의 서명을 받자고 건의한 인물, 바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재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의 재판장,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경찰청에서 올해 신설된 특별포상의 첫 수상자가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변합니다. 이제 이런 인상평가를 확실히 하자. 확실하게.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정확하게. 구글 지도하고 연동돼서 공공기관이 앱이나 웹에서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독도나 동해가 리앙쿠르, 암초나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 사례들을 어떤 누군가가 찾아서 이거를 16,200개 사이트에서 전수조사해서 개선하겠습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이거 그 보고를 받으시더니 이거 낸 담당 공무원 아이디어일 겁니다. 이거 이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뭐 포상이라도 좀 하세요 이랬는데 이게 포상은 또 절차와 기준이 있다가 그럼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 피자라도 보내줘요. 잘한 공직자는 반드시 잘했다고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로 칭찬해드리면 서울경찰청의 허정훈 경감이셨습니다. 이분이 정보 분야에 근무하면서 독도 관련돼서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찾아보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의외로 우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독도나 동해 오기가 굉장히 많다. 이게 1,000개 정도 더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걸 찾아내서 제가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직사회 혁신을 이런 식으로라도 다 맨 밑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이라도 제대로 된 일들을 하면 찾아내서 자꾸만 하고 그런 것들이 부처 장관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최고 역량 주인공의 정체.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내 인생 망했다며 고함을 지른 뒤 통로에 쓰러져 오열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를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의 정체는 당시 18세 간호조무사 학원 실습생 신모 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로도 알려졌습니다. 돌멩이 하나 주세요. 빨리 주세요. 돌멩이 하나만 주세요. 후문 박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달라고 요청하고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려 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법원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심 씨도 당직실 내부로 들어갔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다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온 심 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 2통을 구입했습니다. 불을 붙인 무언가를 법원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심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 중 최고형량입니다. 한덕수가 15년 구형받고도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를 즐기고 있다는데 내란범인데 호텔
최고의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어. 15년 구형받고. 1월 14일. 와 진짜 구독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인터컨티넨탈 다니다 옮겼구만 이제. 자, 한덕수. 와.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복해. 야, 저 윤석열 사형 구형 받고 다음 날이네. 1월 14일. 인건비 아끼기 위해 2차 특검 하지 말고 민주당 동공천 특검하자는 천하람.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기 위해서 특검을 재차하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기보다는 용해인 의원이 조근조근 지려 밟아주는데 12.3 내란을 죽은 권력이라고 죽은 권력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란 공판 과정을 보면 사형이 구형되는 그 순간까지도 실실 웃으면서 국민들을 조롱했던 그 모습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이게 과연 죽은 권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도 합쳐서 뭐 합동수사본부를 만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2차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뭐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인건비를 아끼면서 예산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검찰 예산의 1% 정도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돈공천 관련한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검이라는 게 내가 쓰는 칼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다면은 여당이나 뭐 대통령님 가까운 분 포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개혁신당을 위한 선택이셨겠으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대현 판사가 윤석열을 초범인점을 참작하여 검사 측 구형에 반토막을 내는데 초범인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니 초범 내란을 그럼 내란을 뭐 두 번 어떻게 해? 백대현 판사님이 굉장히 그냥 평상적인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가 법원에서 형사 재판하는 그 일상적인 그런 재판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의 반 정도 선고를 하는 거고. 근데 이 판결문의 장중함에 비추어 보면 이 선고형은 너무나 약한 선고형인 거죠. 선고형을 본인은 선고한다 이런 취지인데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돌아오겠다는 정광훈. 법원의 판단은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적부심 기각, 다시 말해 구속 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깜빵 안 가봐서 깜빵 가면 좋다니까. 잠 실컷 자고. 내가 이번에 깜빵 4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먼저 말 다 했잖아. 아니 할 말 없어. 구속된 전 씨는 병보석을 신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를 바보라 부른 윤석열. 제가 바보입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은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뭐요?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이야.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이게 신년회요? 아수라장이요? 여기 지시받고 왔어요 지금. 입 다물고 나가세요. 어디 지금? 야! 장애권 나오러 가!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만나줘요? 민주당하고 달라. 국힘은 전화도 안 받고 생전. 세상에 당에다 전화하려면 100번 해도 안 받아. 민주당은 진짜 받아.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끝내는 마당에 아이고 뭐 숨가쁘게 진행된 재판 동안 특히 뭐 검사님들께서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주셔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도 재판 중계, 뭐 여론, 사회적 압박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피고인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았으면 신속한 재판이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신년인 사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크크크. 자, 들어가자. 살아있네.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 대통령 숙소 앞에 버선발로 나타났습니다. 총리가 직접 등판하면서 영접급이 수직 상승해버렸죠.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제가 온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살아있네. 자존심 다 버리고 달려나온 다카이치 총리. 일본이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인데 이 중에서 가장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웃음을 짓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쫓아내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아니 어디 소속을 어디 뉴스엔조이? 나 뉴스엔조이라고 말 안 해. 말 안 해. 아이 말 안 해. 뭐 메이저 같은 소리 하고 앉았지. 항상 뉴스엔조이가 나는 서구 사태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가? 서구지법 아니 또 어디 뉴스엔조이 말 안 한다 그랬잖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빤스 목사로 만들었잖아. 그렇지. 이제 슬슬 비밀이 밝혀지는데.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없고 기억은 나지 않는다. 21g이라는 업체가 한남동 관저공사를 맡는 과정에 신용계 핵심 윤한홍 의원이 개입했고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입니다. 21g과 계약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서 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지금 이 대답 국회가 납득할까요?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이제 네. 정부가 일단 법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검찰개혁은 단순히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합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의 감치 명령을 받은 권 의원의 재판 필리버스터?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우선 제가 주장 발표한 부분은 구승기 검사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기다리시는 분들 시간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더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다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검사님, 예. 제가 변론할 때 뭐 일단 항상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권 변호사님 일단 그런 취지만 염두에 두시고 뭐 계속 하시면 되죠. 뭐 예. 이재명 대통령이 확률을 조작한 게임사는 강력한 제재와 금융치료를 제안하는데 게임하다가 열 엄청 받는다고 뭘로 화나게 합니까? 자, 좀 세게 좀 제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게임 관련해서 그 현장에 불만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만한다, 속인다. 핵심은 그거죠. 네. 확률 안 가르쳐 주거나 가르쳐 준 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비싼 거는 안 뽑힌다. 뭐 그런 거죠. 형사처벌보다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 형사처벌 해봐야 그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감옥 보낼 수도 없고 기껏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잖아요. 이건 국무회의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뭔가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면 위반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뺏어야지. 이 부분도 실효성 있는 금융치료라고 하는 건데.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뭐 이런 걸 부과를 해야죠. 즉시 시정 요구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위반 행위 자체를 제재해야지. 위반하고 있다 걸리면 시정 요구했는데 요구를 안 들으면 제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걸린 사람만 재수 없는 거지. 운수 띄게 하는 거다. 윤석열 재판 기각을 위해 엄청난 극우 집회 인원들이 총출동했는데 법원 앞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모여 윤 전 대통령의 석방과 공소 기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0명 넘게 모일 거라던 주최 측 예상과 달리 20여 명 정도만 참석해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0여 명 정도만 모여 있습니다. 집회 사회자는 혹시 연설할 분이 계시냐며 급히 발언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집회에 인원이 최대한 많아 보이도록 흩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식사도 하러 가신 것 같고 흩어져 계신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10여 명 정도만 모여 있습니다. 알바비를 안 줘서 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는 뜻밖의 문제가 있다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사실 조지고 싶어. 뭔가 문제를 비판하고 싶어. 기자들이 정말 잼며든다라고 우리가 장난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사실 조지고 싶어. 뭔가 문제를 비판하고 싶어. 근데 빈틈이 없어요. 난처하게 하고 싶어. 뭔가 이렇게 좀 잡아서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는데 잡을 데가 없어. 아 진짜로. 되게 그거 진짜 저쪽 저 재래식 일부 매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난감할 거예요. 기자들이 별로 조질 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기사 수가 작아졌어. 아 조지질 못하니까. 그게 이제 지금 청와대가 약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요? 기사가 좀 많이 나와야 국민들과 소통이 되는데 얘네가 조질 게 없으니까 덜 써. 그런 좀 문제가 적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하는 이재명의 셀카 외교 뒷이야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웃으면서 에이 딱 그 분위기 봤을 때 농담이 통할 것 같았어. 상대방이 그 순간 이 농담을 받아줄 것 같았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적 판단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잘 하셔요. 그래서 샤오미도 어떻게 된 거냐면 두 대를 일단 국내에서 개통을 해서 간 겁니다. 일부러 개통을 해서 갔고 껍데기만 들고 간 게 아니라 개통을 맞아요. 개통을 해서 간 거고 게다가 그게 약간 구형 모델이라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것이었기 때문에 기념하는 뭐 꽃다발이나 그런 거 바이 있죠. 같은 게 네. 있기 마련이잖아요. 웰컴 뭐 드링크라도. 그래서 원래는 당신 생각엔 그걸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려야겠다 생각하셨었대요. 그 선물 받은 샤오미로 네. 중국의 환대를 찍어서 올려야 맞습니다.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갑자기 딱 샤오미를 순간적으로 들고 찍었는데 어떻게 또 시주석이 슥 옆에 한 발짝 옆으로 딱
가까이 와줘서 저거는 우리 외교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뒷얘기를 해드리면 네. 저 사진을 빨리 네. 대통령 성격상 빨리 이걸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가져간 젠더나 혹은 저희 프로그램에 또 바로 다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하는데도 아주 그냥 총각을 다퉜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검찰을 향한 시그널? 근본적으로 검사들한테 시그널을 줘야 돼요. 너희들은 다시는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는 없어. 친윤 검사들의 등용은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에게 나쁜 시그널이 될 것이다. 친윤 검사들이 요직에 다 깔리고 이 판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판이 바뀐다는 하면 거는 자기들이 다시 주도권을 쥐는 검찰이 다시 쿠데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검찰은 지금 진압된 상태가 아니고요. 언제든 쿠데타를 도모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소권하고 영장 청구권 두 개만 가지고도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검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제.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실체를 밝히는 일을 해라. 이 판은 바뀌지 않아. 그런 시그널을 주려면 중요한 검찰 인사, 이 제대로 된 이 친윤 검사들이 다시는 등용되지 않는 이 판, 이 시그널을 보내주셔야 된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쓰레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데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난하고 전국을 돌면서 소녀상을 모욕해온 극우 성향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멍청한 것들아 언제까지 속고 살래?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야. 예 맞습니다. 어이가 없네. 위안부 사기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향해 막말을 쏟아냅니다. 저게 혐오야 혐오.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너 야들아 너는 나중에 이거 대라. 그렇게 가르칠 거야? 이 뭔 개소리야! 함께 온 일행들은 이 모습을 촬영합니다. 저 맷집을 사기 부끄러운 거죠. 전국 각지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 집을 찾아가 성매매 여성으로 비난하는 시위를 해온 2024년 한 해에만 100차례 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관련 보도 링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말하는 외교의 힘. 시진핑 웃긴 사람 최초입니다. 네, 시진핑 웃긴. 예, 최초예요. 아니 이게 진짜 내 과장 아닙니다. 네. 시진핑 웃는 거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번에 웃겼잖아. 맨날 무표정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의 샹하이 총영사도 했거든요. 샹하이에서 외교관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네. 하는 걸 다 TV로 보잖아요. 네. 그럼 그게 밑으로 다 퍼져요. 아 밑으로 퍼져요. 퍼져.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총영사면은 뭐 샹하이시의 당 성장을 만난다든지 시장을 만나면은 그 이야기하면 같이 웃고 하면서 현안 같은 거 풀 때 엄청 도움이 되죠. 그 이야기 그렇게도. 그러면 야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 특별하게 좀 뭐 잘 대접하고 그러시는 것 같지 않디? 그건 바로 그냥 한국 문제. 웬만한 이제 풀려요. 민원 같은 거 다 풀려요. 네, 다 풀려요. 네,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외교의 힘이죠 사실은. 네. 대박이다. 네. 아니 근데 그 사실 그 한 장면이 모든 걸 압축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이따가 그렇죠.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걸로 다 풀린다 이거야. 거기는 그런데- 탑다운이니까. 최욱이 매블쇼에서 김병기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김병기 의원은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잘못한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MBC가 공개한 강선우 의원과의 그 녹취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 파일이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인지 수사 의뢰를 하겠답니다. 유출 경로에 대해서. 예. 그거를 왜 녹음했는지부터 좀 밝혔으면 좋겠어 나는. 그만할 수가 없어. 내가 그만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아요. 모든 언론이 이거 다 다루고 있어요. 댓글에서 최욱이 민주당 다 망친다고 하는데 그거를 김병기 의원한테 말씀하셔야죠. 김병기 의원한테. 아 제가 무슨 뭐 이걸 만들어냅니까? 아, 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하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만 나가라고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사랑하신다며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김병기 의원한테 요구를 하셔야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좌진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민주당에 있는 한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나씩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매일 하나씩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보좌진이 옳고 그르다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와,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외교 장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얼굴 표정이 없는 걸로, 표정이 없는 걸로 유명한데,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제 만나는 동안 중간중간에 웃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좀 마음이 편한가 봐. 기본적으로 두 분과의 관계는 상당히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간 걸로 보였습니다. 케미가 좋대요. 실제로 들어보면 케미가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샤오미 저거는 일단 2탄이잖아요. 지난번에 기억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됐다고 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했죠. 그걸 보는 순간 생각날 거 아니에요. 통신보안 생각나고 백도 생각나고 자기들끼리 파한돼서 했던 거 생각나고 그게 양국에서 하자가 됐다는 건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셀카 찍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웃잖아요. 그 전에 공식 석상 화면에서는 전혀 웃지 않다가 계속 돌려보세요. 이 사진만 띄우지 말고. 저 일부러 저렇게 들고 가서 한 건데. 그 참. 저런 표정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영리한. 우리 윤석열 피고인 사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정을 명하시고 나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3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그죠?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말씀할 기회 다 드리고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때 실컷 하세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역대급 대접에 기분 좋은 박형광 기자. 그 이번이 역대급으로 좋은 숙소와 만찬이 나왔던 순방 날입니다. 14층짜리 호텔이잖아. 너무 좋은데요? 짠. 본인 방인가 본데. 너무 좋은 숙소에 묵고 있는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사과를 뒀더라고요. 진짜? 네. 엄청 부지런하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찍어도 될까요? 그럼 찍어도 된다. 밥도 너무 잘 먹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고생해야 되는데. 자, 너무 좋은 숙소에서 너무 잘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오타이주가 각 테이블마다 나왔는데 만찬 때 그게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 고생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런 거 나오면 본인이 마시지 말고 따로 챙겨서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윤석열을 보고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유시민인데. 그때의 트라우마, 전두환 처음 나왔을 때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윤석열 씨가 그 조국 일가를 사냥하는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며칠은 이게 뭐지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게 전두환이 그때 보안사령관 별 3개 달고 나타나고 2개인가 달고 나타나서 갑자기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악몽이 시작됐던 그 생각이 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못 막았어요. 또 약간 그때의 트라우마 1979년도에 그 겨울에 전두환을 처음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봤을 때 그 느낌 이런 게 너무 비슷해서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지 뭐 좀 하긴 해야지 그래서 했던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뭐 그때처럼 감옥에 잡아가거나 그럴 뻔했지만 그렇게 안 되고 끝났으니까 감옥으로 안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수고될 뻔했다가 개인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그냥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안 싸우고. 윤석열을 보고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유시민인데. 그때의 트라우마, 전두환 처음 나왔을 때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윤석열 씨가 그 조국 일가를 사냥하는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며칠은 이게 뭐지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게 전두환이 그때 보안사령관 별 3개 달고 나타나고 2개인가 달고 나타나서 갑자기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악몽이 시작됐던 그 생각이 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못 막았어요. 또 약간 그때의 트라우마 1979년도에 그 겨울에
전두환을 처음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봤을 때 그 느낌 이런 게 너무 비슷해서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지 뭐 좀 하긴 해야지. 그래서 했던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뭐 그때처럼 감옥에 잡아가거나 그럴 뻔했지만 그렇게 안 되고 끝났으니까 감옥으로 안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수고될 뻔했다가 개인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이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그냥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그냥 안 싸우고. 예. 연초부터 국힘이 똥볼을 차는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또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며 검찰 해체, 대법관 증언 사법 장악, 정치 보복, 야권을 말살하려는 만행들이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꼭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이대는 김건희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나?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윤어게인인가? 재판부가 이제 언론에 배포하기 위한 설명 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일 거예요. 고민을 위해서 많이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이거 모르겠습니까? 사법부에서 핵심 수뇌부들은 그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려를 했겠죠. 야 이렇게 판결이 됐을 때 이거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윤어게인인가? 사전에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선 이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줬을 때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요. 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했다면 그 양심은 썩은 양심이죠. 종합특검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데 공범이 아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무죄라고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이 무죄입니까? 김건희의 녹취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은순이 주식을 팝니다. 32초 만에 딸이 삽니다. 이게 통정매매 아닙니까? 무죄라고요? 김건희 면죄부 판결 국민의 이름으로 종합특검에서 왜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 다시 바로 잡아 나가야 진행시켜. 국힘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나야 된다는 장희찬? 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이해운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야당 의원한테 전화 한 통만 해서 물어봤어도 그 사람 그 국회에서 유명하다 저희가 말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랬다면 저희가 이해운 후보자보다 더 좋은 사람 추천했을 거다. 그래요. 제가 짓궂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분을 3, 4번, 4번, 5번 공천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그 기득권 공천 저 다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도 혼나야죠. 재판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성재인데 이제 와서 억울해.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 이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한 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 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국힘 김기현의 법꾸라지 기술을 받아들인 내란 특검인데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관저업해서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8시간 넘게 관저 앞에 진을 쳤고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지난해 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시 법적 시비를 피하려면 뒷짐을 져 몸싸움을 하지 말고 욕도에선 안 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방해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공유한 법기술을 특검이 그대로 용인해준 꼴이 된 겁니다. 국힘 지지율 박살내는 엑스맨이 있다고? 법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8일 동안 이어진 장동혁 대표 단식의 성과로 보수 결집을 꼽았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기록해 작년 8월 이후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제갈 공명도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술.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용현 변호인, 재판부의 거친 발언이 터져나오는데 법정에서 벌벌벌 기었다는 거예요.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뭐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 더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모의라며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김용현이라는 이름 무려 145번 등장합니다. 다급해진 듯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진관의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얻은 게 뭡니까?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으로 바로잡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그런 투입입니다. 이진관 재판장과 백대현 재판장을 사이코패스에 빗대는 등 막말은 계속됐습니다.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이진관 판사가 이번엔 박성재를 심판하는데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참석자의 서명을 받자고 건의한 인물, 바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재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의 재판장,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경찰청에서 올해 신설된 특별포상의 첫 수상자가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변합니다. 이제 이런 인상평가를 확실하자. 확실하게.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정확하게. 구글 지도하고 연동돼서 공공기관이 앱이나 웹에서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독도나 동해가 리앙쿠르 암초나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 사례들을 어떤 누군가가 찾아서 이거를 16,200개 사이트에서 전수조사해서 개선하겠습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그 보고를 받으시더니 이거 낸 담당 공무원 아이디어일 겁니다. 이거 이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뭐 포상이라도 좀 하세요 이랬는데 이게 포상은 또 절차와 기준이 있다가 그럼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 피자라도 보내줘요. 잘한 공직자는 반드시 잘했다고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로 칭찬해드리면 서울경찰청의 허정훈 경감이셨습니다. 이분이 정보 분야에 근무하면서 독도 관련돼서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찾아보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의외로 우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독도나 동해 오기가 굉장히 많다. 이게 1,000개 정도 더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걸 찾아내서 제가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직사회 혁신을 이런 식으로라도 다 맨 밑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이라도 제대로 된 일들을 하면 찾아내서 자꾸만 하고 그런 것들이 부처 장관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최고 역량 주인공의 정체.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내 인생 망했다며 고함을 지른 뒤 통로에 쓰러져 오열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를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의 정체는 당시 18세 간호조무사 학원 실습생 신모 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로도 알려졌습니다. 돌멩이 하나 주세요. 빨리 주세요. 돌멩이 하나만 주세요. 후문 박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달라고 요청하고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려 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법원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심 씨도 당직실 내부로 들어갔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다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온 심 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 2통을 구입했습니다. 불을 붙인 무언가를 법원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심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 중 최고형량입니다. 한덕수가 15년 구형받고도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를 즐기고 있다는데 내란범인데 호텔 최고의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어. 15년 구형받고 1월 14일. 와 진짜 구독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인터컨티넨탈 다니다가 옮겼구만 이제. 저 한덕수. 와. 행복합니다. 야, 너무 행복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냥. 행복해. 야, 저 윤석열 사형 구형 받고 다음 날이네. 1월 14일. 인건비 아끼기 위해 2차 특검 하지 말고 민주당 동공천 특검하자는 천하람.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기 위해서 특검을 재차하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기보다는 용해인 의원이 조근조근 지려 밟아주는데 12.3내란을 죽은 권력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란 공판 과정을 보면 사형이 구형되는 그 순간까지도 실실 웃으면서 국민들을 조롱했던 그 모습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이게 과연 죽은 권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도 합쳐서 뭐 합동수사본부를 만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2차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뭐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인건비를 아끼면서 예산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검찰 예산의 1% 정도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돈공천 관련한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검이라는 게 내가 쓰는 칼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다면은 여당이나 뭐 대통령님 가까운 분 포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개혁신당을 위한 선택이셨겠으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대현 판사가 윤석열을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검사 측 구형에 반토막을 내는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니 초범 내란을 그럼 내란을 뭐 두 번 어떻게 해? 백대현 판사님이 굉장히 그냥 평상적인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가 법원에서 형사 재판하는 그 일상적인 그런 재판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의 반 정도 선고를 하는 거고, 근데 이 판결문의 장중함에 비추어 보면 이 선고형은 너무나 약한 선고형인 거죠. 최고형을 본인은 선고한다 이런 취지인데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돌아오겠다는 정광훈. 법원의 판단은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적부심 기각, 다시 말해 구속 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깜빵 안 가봐서 깜빵 가면 좋다니까. 잠 실컷 자고. 내가 이번에 깜빵 4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먼저 말 다 했잖아. 아니 할 말 없어. 구속된 전 씨는 병보석을 신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를 바보라 부른 윤석열. 제가 바보입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은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뭐요?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이야.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이게 신년회요? 아수라장이요? 여기 지시받고 왔어요 지금! 입 다물고 나가세요! 어디 지금? 야! 장애물 나오러 가!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만나줘요? 민주당하고 달라. 국힘은 전화도 안 받고 생전. 세상에 당에다 전화하려면 100번 해도 안 받아. 민주당은 직접 받아.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